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프로젝트 점검 때문에 자리에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점 좀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션을 보니 여타의 다른 깊이 있는 표준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상대적으로 신기술에 속하는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그 로봇에 대해서 지금 자유롭게 로봇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운영체제 기술에 대해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소 표준이나 이런 깊은 쪽에 대한 대화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봇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쨌든 로봇은 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로 되어 있는 어떤 대상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거기에 어떤 일정한 지능을 얹어서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이걸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PTA 통신용어 사전에 보면은 인간처럼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해 외부 환경을 스스로 탐지하고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로봇, 이걸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능형 로봇을 움직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오늘 이런 ICT 표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수많은 어떤 표준들이 적용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로봇이 지금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ICT 표준 전략 맵의 이제 올해 버전에 나와 있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어떤 산업 환경 내지는 산업에 대한 어떤 넓은 영역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용 로봇에 들어가 있는 로봇뿐만 아니고, 요즘 식당 가면 자주 보실 수 있죠. 서빙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분사형 로봇이라든지 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넓은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봇들을 움직이고 실제로 로봇에 대한 지능을 심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워크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OS라고 부릅니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는 앤드류 응 교수가 스탠포드 교수 재직 당시에 인공지능 로봇 스테어라는 로봇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집안에서 설거지가 끝난 그릇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로봇 매니플레이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처음 만드는 로봇인데요. 이때 이제 사용했던 운영 체제 자체가 이제 로스의 근간이 됩니다. 이때 앤드류 응 교수는 2006년에 이 로봇을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공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공통 플랫폼까지 제안을 했었고요. 이 기점을 통해서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소프트웨어 내지는 공통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오프로스라는 유럽의 오로쿠스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오프로스라는 한국형 로봇 OS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호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성 내지는 에코 시스템에 대한 구축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오프로스는 지금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국내에 오프로스를 지향해서 만들었던 로봇들이 지금 로스로 대부분 다 전환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스는 사실 이제 앤드류 교수가 로스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캇 하산이라는 구글 개발자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설립되기 전에 이미 나왔지만 갖고 있는 구글의 주식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부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윌로우 게라지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고 여기에서 공통 하드웨어, 공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디어를 발표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2010년 5월에 로스는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용자들이 로스를 추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로스가 로봇에 대한 어떤 공통 플랫폼 내지는 운영 체제로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픈 로보틱스라는 회사, 그 전에 이제 OSRF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2018년도에 오픈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실제 로스의 에코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기술 지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스가 지금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 전에 로봇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좋은 그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을 손쉽게 접합하고 그다음에 진짜 사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형태를 지금 다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가제보라는 툴입니다. 뒤에서 가제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가제보를 오픈 로보틱스는 이제 가제보라는 툴을 쓰지 않고 실제 로스의 가제보를 완전히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개발에 대해서 좀 복잡성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에 있는 로봇은 이제 저희 로봇앤모어가 교육용 로봇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로봇들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노 힐과 모바일로 구성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제품인데요.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물류 로봇을 모사해서 이제 공중대 로봇으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블록을 이렇게 집어서 미리 프로그램하거나 지지가 되어 있는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도 이 경기대 때 학생들이 이 로봇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인 로스는 이 로봇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전부 다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동작이라든지 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는 모든 것들을 순수 100%다 코딩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의 로봇을 움직이는데도 저희 그 회사의 중급 연구원이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로 이렇게 예제 코드를 만드는데 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복잡하고 그걸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엮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작은 로봇에서조차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일단 그리고 이런 좀 더 복잡한 로봇들은 아예 저런 코딩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어떤 안내 서비스 로봇이고 오른쪽은 이제 인스티튜트 서지칼 보통 다빈치라고 해서 국내에도 많이 도입되어 있는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환경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강인성도 가져야 되고 로봇 자체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다 관리를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복잡한 로봇을 개발하는데 한 명의 개발자가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코드 재활용이나 어떤 그 협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된 체계가 없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이력으로 안내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서 실제로 2009년도에 투모로우시티에서 로봇을 실제 실증을 했을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로스가 없었고요. 전부 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스스로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시나리오 베이스의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그게 이제 인간들하고 섞여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개발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로스라는 어떤 로봇 운영 체제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엔지니어들이 딱 이런 로봇들을 개발하려면 결국엔 태스크 관리라든지 센서 구동체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하드웨어 리소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데이터들을 연결해야 되는 방법들 이런 것조차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로봇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앞에서 보시는 제조업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지능형 로봇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슈들이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로봇은 오늘 제가 그 프로젝트 점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회사가 배리어 프리 로봇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제 로봇을 키오스크를 대했을 때 그 키오스크 자체에 손이 안 닿고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제 키오스크 상단에 있는 버튼이 눌리지 않거나 메뉴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의 앞에 화면을 이제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봇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 환경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미지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 이미지 가지고 이제 개체를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덱스 카메라를 가지고 덱스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그리고 로봇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행에 대한 오토매틱 센서를 가지고 얘가 실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주 센서로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게 합니다. 레이저 스캔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3D로 매핑을 하고 그 매핑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주행을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보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누군가 좀 집중하고 다른 부분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개발자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로스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로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보시기에 그냥 OS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스는 메타 운영체제의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메타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스는 이제 전통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추상화와 이기종 하드웨어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로봇 특화된 개발 환경들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운영체제를 하면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커널이라는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커널에 의해서 하드웨어를 연결하게 되는데 메타 운영체제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추상화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된 거를 이제 로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 로스에 의해서 이제 로스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로봇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봇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환경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능을 가지는 형태로 움직여지는 게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의 그 가장 간략한 도표가 이제 좌측에 있는 도표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위에 보시면 QR코드가 바코드가 있는 이 간단한 로봇들을 이거 되게 조그만 로봇입니다. 손바닥 정도의 로봇인데 이 로봇을 실제로 탁상 위에서 움직일 때도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들이 가지는 플래너나 컨트롤러에 대한 어떤 명령을 받고 로봇이 실제로 움직여질 때 카메라 영역에서 오는 비디오를 처리해야 되고 그 비디오에 대한 인식 알고리즘들이 적용된 후에 폴 포지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로봇이 가지는 어떤 센서나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로봇의 경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스라는 원형 안에 있는 로스라는 어떤 영역이 만약에 없으면 이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아키텍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로봇 초창기 개발할 때는 이 아키텍처들을 각 로봇 시스템마다 다 만들게 됐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봇의 어떤 약간의 시스템의 변화만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아키텍처를 수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로스에서는 그 운영체제의 아키텍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로봇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는 이제 크게 보면 6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로스 안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추상화 개념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임워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패키지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고 추상화 과정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OS적인 레벨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밑에 이제 빌드, 디버깅, 시각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이 자연스럽게 로스에 녹아 들어가서 이 6개의 그 유기체들이 좋은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잘 적용하는 서비스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들의 그 가장 작은 셀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들이 각각 퍼블리셔도 있고 스크라이버도 이렇게 좀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이 각각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 노드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은 이제 토픽에 좀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 전달을 주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주로 지금 담당하는 거는
로스 마스터라는 또 다른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그 체계들 자체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로스에 잘 녹아 들어가서 지금 운영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게 이제 패키지가 구성이 되는데 패키지 자체는 이제 로스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빌드하고 릴리즈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로스 파일 시스템 레벨에 보면 메타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 패키지가 있는데 메타 패키지는 패키지에 대한 인덱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는 노드 자체가 패키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빈들을 묶어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는 결국에 로봇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로스가 제일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로스 에코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약 한 3,000개 이상의 어떤 패키지가 존재하고요. 그 패키지 자체에는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POC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부터 인더스트리얼 레벨의 어떤 패키지까지 지금 모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로봇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협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개발 환경도 잘 존재가 돼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가제고, 그다음에 오픈CV, 무비 뭐 이런 내용들이 로봇을 개발하기 특징적인 로봇의 개발에 필요한 특징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앱 빌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RQT 툴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QT라는 툴에서 베이스를 삼아서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RQT를 이용해서 굉장히 쉬운 모니터링을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로봇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들을 지금 옆에서 보시면 노드별로, 패키지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로봇이 동작할 때 이 데이터들의 흐름까지도 지금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시각화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비즈인데, 알비즈는 이제 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시각 어떤 시뮬레이션 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전반적인 환경 매핑, 그다음에 실제 패스 플래닝 할 때 트레저터리까지 전부 다 시각화가 가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툴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별도로 다 판매되는 제품들인데 오픈소스 로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 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빗이라는 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포함해서 어떤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종 로봇, 스팟 미니 이런 것 많이 지금 요즘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로봇의 움직임에 따른 기구학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돼 있는 툴들이 이제 물리 엔진이 탑재된 가제버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모델링도 URGF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입히고 그리고 실제 물리에 그냥 단순히 그래픽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이동하거나 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실제로 로봇의 지금 사종 로봇의 발바닥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물리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전부 로스에 패키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봇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로스에 대한 걸 이해하게 되면 이런 실제로 그 실물이 없다 하더라도 물리 엔진이 탑재된 어떤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조금 더 손쉽게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로봇은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뮬테너스 오퍼레이션 매핑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기술인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로봇이 그 태스크를 받으면 그 태스크에서 움직이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운데 슬램이라는 영역에 지금 보이는 내용 보시게 되면, 아까 저번에 저희가 배리어 프리 로봇 모빌리티 키오스크 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봇이 저희 회사 복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알비지를 좀 맵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알비지가 운영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로봇이 미지의 영역에서 저희 이제 복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맵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맵을 다 그리면 옆쪽에 이제 오른쪽에 자기가 실제로 주행하면서 환경들에 대한 지금 파란색 영역이 지금 로봇이 이동하면서 자기 이지할 수 있는 환경의 영역과 거기에 정보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로봇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나 걸리고 어떻게 힘드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 로스를 이용해서 이런 슬램을 구현하는 데는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스가 사실 이제 그 옆에 보시는 거는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기술에서 보면 공장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데이터 흐름이라든지 움직임들을 이렇게 다 구현할 수 있고요. 저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는 해서 개발한 건데 로봇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전시관에서 좀 운영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호 매칭되는 프로토콜 관련돼서는 로스 인더스트리얼의 일부를 지금 차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좀 구체화되고 그 로스 인더스트리얼이 좀 더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표준화 제안에서 잠깐 드리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로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스에 대한 레이어를 보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좌측에처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들과 프레임워크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OneM2M IoT 스탠다드를 보게 되면 우측에 있는 내용처럼 나눠지게 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로스의 구조들 보면 쭉 클라이언트 레이어부터 지금 시뮬레이션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사실 OneM2M의 CSA하고 NSA에 매칭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가면 좀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로스 인더스트리얼이 있는 것처럼 지금 IoT OneM2M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에 로스가 움직여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로봇 자체가 OneM2M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구조를 좀 제안을 해보고 지금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로스하고 OneM2M 간의 메시징 차이의 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인딩 기술 규격이 제정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좀 구현이 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물론 로스가 가지는 메시징 방식이 조금 더 OneM2M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바인딩 기술 자체는 바인딩 할 수 있는 기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표준화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